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라 페르는 미슐랭 2스타를 자랑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위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죠. 오늘은 서울명문고등학교 3학년 7반의 34년 만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발레 파킹 존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과 액세서리로 무장한 동창들이 하나둘씩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죠.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교수. 각자의 성공을 자랑하듯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레스토랑 로비는 곧 성공한 중년 남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요즘 사업은 어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들 사이로 과거의 추억들이 되살아났죠. 모두가 저마다 화려한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34년이라는 세월을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약간의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죠. 52세의 민수는 낡은 검정 재킷과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 사람 누구야? 설마 민수야? 맞네, 김민수. 그런데 저게 뭔 꼴이야?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레스토랑 안에 은근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지정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34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늘 이런 시기였어요. 가정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씩 소외당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씁쓸함이 밀려올랐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야, 민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장을 했던 현철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민수의 초라한 차림새를 훑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미묘한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민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죠.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애써 밝은 척했죠. 요즘 뭐해? 현철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깔려 있었어요. 요리 관련 일을 하고 있어.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죠. 아, 요리. 그러고 보니 너희 집이 그쪽이었지. 현철의 목소리에 미묘한 동정과 우월감이 섞였습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 했어요. 민수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뭐 그런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더라?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화려한 성공담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민수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엇갈렸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묘한 허탈감.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들을 주문하며 동창들은
더욱 들뜬 모습이었어요. 이 와인 한 병에 얼마야? 2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우와, 역시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하지만 민수 주변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야기 좀 하자, 민수야. 옆자리에 앉은 여동창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배어 있었어요. 너희 집 식당은 어디에 있어? 요즘 외식업계가 많이 힘들다던데.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민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해.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어요.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창들은 이미 다른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테이블 한편에서는 의사가 된 준호가 자신의 병원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성형외과가 대세야. 젊은 애들이 줄을 서서 와.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 임원이 된 영수가 해외 출장 경험담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유럽 출장 갔다 왔는데 파리에서 미팅하는 맛이 정말. 모두가 저마다의 성공을 과시하며 과거의 열등감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죠. 민수만이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테이블 세팅, 서비스하는 직원들의 움직임.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전문가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의 동선,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태도. 모든 것이 그의 전문가적 시선에 포착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어요. 마치 34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죠. 성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뚜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거든요. 아, 맞다. 민수 너 고등학교 때 집에서 중국집 했었지. 갑자기 현철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은 한식 요리를. 민수가 정정하려 했지만 동창들의 관심은 이미 딴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요즘 요식업계가 정말 힘들다던데. 변호사가 된 성민이 마치 전문가인 양 분석했어요. 배달비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 표면적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계급 의식이 깔려 있었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레스토랑 곳곳을 관찰하고 있었죠. 셰프의 칼 기술, 플레이팅의 완성도, 서비스 타이밍. 모든 것이 그의 전문가적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야, 결혼은 했어. 수진이 물었어요. 아직. 아, 그럼 혼자 살아? 힘들겠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동창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성공한 인생을, 민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날 테니까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고급스러워져 갔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고급스럽네. 역시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동창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하지만 민수만은 묵묵히 요리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일반인과는 달랐어요. 색감, 향, 플레이팅의 균형감. 모든 것을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이 굴 요리 정말 예술이네. 현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야. 그치, 민수야. 그는 마치 민수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엇갈렸습니다. 이 요리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자신뿐이라는 것을. 테이블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와인이 돌면서 동창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우리 회사 후배가 이런 곳에서 데이트한다고 하던데 한 끼에 20만 원씩 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하지만 민수 주변만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동창들은 그를 대화에 끼워주려고 노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이런 고급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오랜 경험으로 익숙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민수야, 너도 와인 좀 마셔봐. 의사가 된 준호가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고마워. 민수는 정중히 받았어요. 하지만 와인을 한 모금 맛보는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뭔가가 스쳤죠. 마치 전문가가 품질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와인의 산도, 탄닌, 향의 복합성을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근데 이런 곳에서 동창회하니까 좋네. 성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잖아. 이런 곳에서 밥 먹을 거라고.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의 움직임,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 테이블 세팅의 완벽함. 모든 것이 그의 전문가적 눈에 들어왔죠. 이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넌 왜 이렇게 조용해? 현철이 술기운에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서.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이 상황이 곧 바뀔 것이라는 예감 같은 것이 말이죠. 동창들은 점점 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성공담들이 더욱 화려해지고 자랑이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민수만이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마치 폭풍의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폭풍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코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각자의 앞에 요리를 서빙했어요. 오늘의 특선인 랍스터 비스크입니다. 웨이터의 설명에 동창들은 또 다시 감탄했죠. 와, 정말 멋있다. 사진 좀 찍어야겠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신의 요리를 바라봤어요. 랍스터 비스크의 색깔, 크림의 농도, 가니쉬의 배치.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민수의 전문가적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할까? 한 접시에 5만 원은 하지 않을까? 역시 비싸긴 비싸네. 동창들의 대화는 가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가격으로만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갑자기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어요. 선생님, 셰프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메뉴가 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받아보시겠습니까? 웨이터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웨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웨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셰프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 대화는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이루어져서 다른 동창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요리에 집중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역시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흥겨운 분위기가 계속되었죠. 민수는 조용히 자신의 랍스터 비스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크림의 부드러움, 랍스터의 풍미, 허브의 조화.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민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미슐랭 이스타다운 퀄리티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네. 역시 성공하니까 이런 곳도 와보는구나. 자화자찬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진짜 음식의 맛보다는 SNS용 사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웨이터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특별한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제공되지 않는 메뉴였어요. 선생님, 셰프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아뮤즈 부쉬입니다. 웨이터의 목소리는 더욱 정중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게 뭐야? 현철이 처음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너 뭔가 특별한 거 받는 거 아니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죠.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실수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웨이터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셰프님께서 특별히 준비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선생님의 리뷰를 항상 읽고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동창들은 약간 어리둥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왜 민수만?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여기 단골이야? 성민이 물었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 와봐. 하지만 그의 대답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그 순간 또 다른 웨이터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소믈리에였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오늘 저희가 새로 들여온 부르고뉴 와인이 있는데요. 소믈리에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테이스팅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테이블에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 서비스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뭔 일이야? 현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심이 가득했죠. 민수야, 너 혹시 여기 아는 사람 있어?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도 약간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민수는 더욱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나도 처음 겪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소믈리에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와인은 정말 특별한 빈티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극찬해 주셨던. 그는 말을 멈추고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수가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소믈리에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창들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죠.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수야. 정말 뭔 일이야? 주르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이거 너무 이상한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처음 와봤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겠어. 민수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은 건 아닐까. 그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현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야, 민수야. 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처음에 요리 관련 일 한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정말 그냥 평범한 일을 해.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했어요. 동창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죠.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특별 대우를 해? 뭔가 이상해. 너 혹시 유명한 사람이야?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갈지 고민이 되었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고, 계속 숨기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소믈리에는 여전히 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정중한 질문이 더욱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믈리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와인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의 태도에서는 일반 고객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졌죠. 동창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민수,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압박이 계속되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동창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세 번째 코스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직접 한 명의 셰프가 나왔죠. 그것도 수셰프가 아닌 이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였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은 그는 직접 민수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동창들의 눈이 모두 커졌죠. 저 사람이 셰프야? 왜 직접 나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셰프가 테이블에 다가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미슐랭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가 직접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민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메뉴가 있습니다. 셰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셰프는 민수에게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귀가 쫑긋 서졌어요. 작년에 저희 레스토랑에 대해 써주신 리뷰. 그 순간 민수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눈빛으로 간절히 말을 멈춰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셰프는 민수의 표정을 읽고 말을 멈췄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들은 리뷰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어요. 리뷰. 현철이 되물었습니다. 민수가 리뷰를 써.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리뷰? 어디에 리뷰를 쓴다는 거야?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셰프는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셰프는 손에 특별한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볼 수 없는 정교한 플레이팅이었어요. 오늘의 스페셜, 한우 등심의 미소 글레이즈입니다. 셰프의 설명이 이어졌죠. 48시간 저온 조리한 것입니다. 설명도 다른 테이블보다 훨씬 자세했어요. 민수는 그 요리를 보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조리법과 플레이팅.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잠깐. 성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뭔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왜 민수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맞아,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잖아. 도대체 뭔 일이야?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렸죠.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요리를 자르는 완벽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 이런 고급 요리를 다뤄본 전문가처럼 말이죠. 셰프는 민수의 반응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은 어떠신지요? 일반 고객에게는 절대 묻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한 입 맛보고 나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소스의 산도가 약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셰프가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선생님 입맛이십니다. 셰프의 흥분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민수가 다급하게 셰프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창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맛. 선생님? 도대체 뭔 일이야? 질문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정말 뭐 하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요리 관련 일한다고 했는데 설마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혹시 요리 평론가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죠. 그런 비슷한 일을 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셰프는 여전히 민수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레스토랑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태도는 일반 고객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코스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동창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4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야, 민수야. 현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는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총괄 셰프가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을 본 고객들도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갔죠. 선생님의 평가 한마디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동창들의 눈이 더욱 커졌죠. 평가. 운명이 바뀐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드러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야. 민수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음식에 대해 글을 좀 써. 하지만 그의 설명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디에 글을 써? 무슨 글? 유명한 거야? 질문의 폭풍이 몰아쳤죠. 셰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내 미식계에서 민수가 다급하게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하지만 셰프의 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그 말에 동창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향력? 미식계. 진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게 되었죠. 선생님의 리뷰 덕분에 저희가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셰프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슐랭. 이 스타. 민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민수는 이제 포기한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해.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초라한 차림새를 쳐다보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경외감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진짜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말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셰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식의 언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요리 전문지에서 말이죠.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미식의 언어? 그거 진짜 유명한 칼럼이잖아. 설마 그걸 민수가 쓴다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들이었죠. 민수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 내가 썼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동창회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셰프가 물러간 후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민수를 바라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민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요리 평론가야.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요리 평론가? 현철이 되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평론가가 아니라 민수가 잠시 망설였죠.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도 하고 있어. 그 순간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미슐랭 가이드.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습니다. 그 미슐랭? 준호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야, 잠깐. 성민이 뭔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너가 그 유명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민수에게 인사했어요. 김민수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선생님의 칼럼을 항상 읽고 있습니다. 동창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식의 언어라는 연재, 정말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식의 언어는 정말 유명한 칼럼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설마, 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김민수가 너야?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의 대답에 동창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초라한 차림새를 쳐다보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던 동창들이었는데 이제는 경외감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 저희 레스토랑에 대해 써주신 리뷰 덕분에 미슐랭 2스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어요. 야, 진짜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요리 평론가였어. 수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럼 너 때문에 이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거야.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일을 할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이제 숨겨진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었죠.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매니저가 덧붙였어요. 선생님께서는 국내 미식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선생님의 평가 한마디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동창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죠. 34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오늘 이 특별 대우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거였구나.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로서는 꿈에도 못 믿을 일입니다. 김민수 선생님께서 저희 레스토랑에 와주시다니. 현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미안해.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죠. 정말 미안해, 민수야.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짜 몰라봐서 죄송해. 사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듯 했어요. 괜찮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나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고수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창이잖아. 그냥 옛날 친구들로 만나고 싶었어.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정말 미안해, 민수야.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이야.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사실 이런 일에는 익숙해. 요리업계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많거든.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풀코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셰프님께서 직접 구성하신 것입니다. 민수는 잠시 동창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야, 민수야. 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진짜 멋있다. 우리 중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칭찬이 쏟아져 나왔죠. 민수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까까지는 소외된 사람으로 보였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죠. 근데 민수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당연하지. 준호가 대신 대답했어요.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더 적고. 동창들이 점점 더 민수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죠. 그럼 유명한 셰프들도 다 알겠네. 당연하지. 그들이 민수를 더 잘 알 거야. 와, 정말 대박이다. 감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이런 관심이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죠. 적어도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레스토랑 추천해줘.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미식을 배워보고 싶어.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동창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특별 코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셰프가 직접 구성한 메뉴는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각 요리마다 정교한 플레이팅과 완벽한 조리법이 돋보였죠. 민수는 각 요리마다 전문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스는 정말 혁신적이네.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전통적인 프렌치 기법에 한국적 감성을 더한 것 같아. 동창들은 그의 해설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와, 정말 다르게 보이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민수가 설명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민수는 각 요리의 기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랍스터는 아마 브르타뉴산일 거야. 그의 분석이 이어졌어요. 질감이 특별하거든. 그리고 이 소스는 마치 요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현철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 경험이지. 수천 번의 시식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 동창들은 점점 더 감탄했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깊이 있는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네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 요리였어요. 이건 도미인데 아마 제주도산일 거야. 민수가 한 입 맛보고 바로 분석했죠. 저온에서 48시간 숙성시킨 후 겉면만 살짝 구운 것 같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 성민이 놀라워했습니다. 질감과 향으로 알 수 있어. 민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스는 버터와 화이트 와인을 베이스로 한. 동창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민수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와, 이런 게 진짜 전문가구나. 준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던 걸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테이블의 중심은 완전히 민수가 되었어요. 아까까지 소외되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이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었죠. 동창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전문가의 세계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처음에 왜 말 안 했어? 현철이 궁금해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창이잖아. 그냥 옛날 친구들로 만나고 싶었어. 그 말에 동창들은 숙연해졌죠.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수야.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사실 이런 일에는 익숙해. 요리업계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많거든.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다섯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기 요리였어요. 이건 정말 완벽하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한우 등심을 63도에서 정확히 2시간 조리한 것 같아. 내부 온도가 완벽해. 동창들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정말 신기해. 같은 걸 먹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구나. 민수는 요리에 대한 철학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요리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야. 재료의 조화, 기법의 완성도, 창의성,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해. 동창들은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네. 이제부터 음식을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아. 여섯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치즈 코스였어요. 이 치즈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민수의 해설이 이어졌죠. 12개월 숙성시킨 까망베르 치즈야. 이 정도 질감이면 최고급이네. 동창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이 있다니. 그때 웨이터가 다시 다가왔어요. 선생님,
셰프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주방으로 모실까요? 민수는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까?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도 구경하고 싶어. 진짜 셰프 주방을 볼 수 있다니. 흥분한 목소리들이 이어졌죠. 웨이터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 동창들은 계속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민수야. 이런 대우를 받다니. 주방에 들어서자 셰프들이 모두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항상 선생님 칼럼 읽고 있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광경을 직접 보니까 민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죠. 총괄 셰프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선생님을 위해 새로 개발한 레시피예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을 들여주시다니. 셰프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민수를 통해 배우고 있었죠. 정말 자랑스러워. 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창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주방에서 나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민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죠.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셰프가 직접 플레이팅한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동창들은 민수의 해설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저 작은 디저트 하나에도 이런 깊이가 있다니. 수진이 놀라워했죠. 디저트를 한 입 맛본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전통적인 프랑스 디저트에 한국의 단맛을 조화시켰네. 어떻게 알 수 있어? 준호가 신기해했어요. 재료의 조합이 느껴져.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유자와 흑설탕을 사용했을 거야. 그리고 밑에 깔린 이 크림은 동창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같은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민수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친구를 뒀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창들의 표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를 바라보던 동정어린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죠. 민수야, 정말 미안해. 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괜찮아.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나도 이해해. 처음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오늘 덕분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말이야. 동창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리석었네. 수진이 고개를 숙였죠. 민수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들과 만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그게 이 일의 매력이기도 하고. 동창들은 민수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전혀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앞으로 좋은 레스토랑 있으면 추천해줘.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미식을 배워보고 싶어. 언제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을 제대로 아는 재미를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현철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34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놀라운 친구가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잖아. 준호가 덧붙였어요. 민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 했지. 오히려 좀 이상하게 봤잖아. 동창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안해 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수진이 약속했죠. 이제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게. 웨이터가 다가와서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매니저가 나타나서 말했죠. 김민수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것까지. 정말 대단하다. 민수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고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예의입니다. 결국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었죠. 동창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영화에서나 봤던 일인데.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동창들은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민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봤어. 밖으로 나오니 발레 파킹 직원이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꼭 오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창들은 또 다시 놀랐죠. 여기 직원들도 다 알고 있네. 정말 유명하구나. 길거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수야. 현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나야말로 고마워. 민수가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곳 찾아서 모이자. 성민이 제안했죠. 민수가 추천하는 곳으로.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낼게. 준호가 웃었죠. 오늘은 너무 미안해서.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이잖아. 하나둘씩 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각자 차를 타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민수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연락 자주 하자.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모든 동창들이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혼자 남겨진 민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이었죠.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결국 이해해 주는구나.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경험을 내일 칼럼에 써볼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동창회를 마치며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민수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으로 말이죠. 34년 만의 동창회는 이렇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된 하루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성공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